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어반입니다. 다시 또 기침이 나온다, 그죠? 내가 어제 술을 또 오지게 마셨거든. 어제 오랜만에 또 바에 가서 진탕 마셨더만, 죽겠네. 일단은,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조금 약간 슬픈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약한 남자 챌린지, 약한 남자 인증 대회가 천하제일 약한 남자가 이게 열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야 항상 이렇게 천하제일 대회라고 하면 뭐 천하제일 왁구 대회, 천하제일 뭐 찌찌 대회, 약간 강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약한 남자 인증 챌린지가 열리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씨 뭐지 싶어서 내가 DC 실내에 있길래 내가 들고 와봤지.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트위터 같아. 나는 이게 트위터를 안 하니까 모르는데 굉장히 많이 팔로우가 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레마데노 진세이로 시작하는 일본말인데 이걸 번역을 하면 이거야. 지금까지의 인생 제대로 여자와 대화한 적이 없다. 나에게 여성이라는 것은 애니메이션 속의 공상의 존재처럼 느껴진다. 약자 남성이라는 말이 있지만 나는 아마 인간으로조차 보이지 않는다. 여성에게는 그 정도의 돌멩이와 같은 가치밖에 없을지도 몰라. 눈물이 나왔다. 제법 시적인데, 그치? 지나가는 돌멩이. 약간 이런 느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요새는 뭐, 이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지나가는 돌멩이. 이 비유가, 씨. 뭔가 슬프다, 그죠? 그래서 요게 있었고, 그 뒤로도 또 그런 거 있어. 이만큼 약자 남성이 늘고 있는데, 힘들어도 살아있는 듯한 세계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조건부라도 안락사 도입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 자기 책임론자가 많아서 싫어져요. 국가는 안락사를 인정해줘야 돼. 이거 지금 안 그래도 남초 여차할 것 없이 다 하는 얘기잖아. 그 조선인들의 안락사를 허용하자 이 얘기 요새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안락사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시간 문제지만 언젠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안락사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느끼긴 그래서 그 뒤에 약자 남성인 나로서는 여자를 노리는 것 같은 건 1밀리도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안락사를 노리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네. 도태되어야 할 유전자를 남긴다는 건 안 되는 일이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 도태되어야 할 유전자를 남긴다는 건 안 되는 일이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 뭐 나도 뭐 지금 뭐 이게 도태돼가고 있긴 한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나 닮은 딸 나오면 재미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나 닮은 딸 나다. 아빠, 좆같나? 이러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아빠도 한다, 이가! 좆같나? 안 된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어서 나. 막 이러면서. 재미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도태되어야 할 유전자로 이미 결정 지어버리고 있잖아. 그래서 조금 씁쓸하다. 그리고 그 뒤로도 DJ 소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DJ 소다라고 DJ 중에서 좀 유명한 여잔데 얘가 DJ를 잘해서 유명하다기보다는 이제 몸매가 좋아가지고 유명해진 여자가 있거든. 근데 이 야외 라이브하다 누가 찌찌 만진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야외에서 다들 찌찌 만진 거. 근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 DJ 소다의 가슴 녀석들 야외 라이브에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여자가 좋아하는 강자 남성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집에서 DJ 소다의 가슴을 보고 찡그려 있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약한 남성이 창호기에 올려지는 무슨 말이야? 이 뒤로는 도쿄공대 수학 대문 뭐 이래서 이거 해석이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여튼간에 그런 거야. 밖에 나가서 DJ 소다의 찌질을 맞은 놈들도 있는데 나는 방구석에 얌전히 있다 뭐 요런 느낌이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이제 무력한 느낌. 그 와중에 이거는 정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약한 남성. 정말 그냥 노동력으로서의 존재다. 노동력도 될 수 없게 되면 이 사회는 가차없이 버린다. 이게 남자의 숙명이지. 그래서 내가 항상 소모당하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잖아. 남자는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못 벌잖아. 그 가치가 사라져 버립니다. 진짜. 그래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나 이제 쭉쭉 빨리고 난 다음에 일본 내에서도 그거 있었잖아. 황혼이혼. 야 얼마나 무서운데 다 털어가. 이혼하는 순간에 돈 딱 끝나는 순간에 연금부터 시작해서 다 털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일본에서 넘어온 겁니다. 존나 무섭지. 약간 이런 게 있고 결국에는 이제 그 조커 이야기도 나오면서 결국에는 그런 거야. 약한 남성이 조커가 되어 날뛰는 영화지만 근본적인 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역시 남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는 DC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근데 칼부림은 안 하노?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니까, 야, 한국은 그런 일이 많지 않아서 더 극성스럽게 반응한 거지. 원래 옛날부터 칼부림 오지게 심했다고. 그래서 올해 칼부림 스타트 끊을 때 바로 15년 전 일본사를 뛰쳐나오던데. 일본이 원래 이거 본토라니까. 칼부림 챌린지 본토가 원래 일본이야, 진짜. 그래서 조커퍼스트리하고 칼부림에 방한 놈이 있잖아. 뭐 이상한 놈들 존나 많아. 현실판 그런 조커들이 일본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DC남 드디어 10년의 격차를 넘어서 일본을 따라잡았다. 이런 거. 내가 일본에 살고 있었나? 그리고 여기 있는 WWW 이거는 일본에서 웃을 때 쓰는 말이거든. 크크크크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이게 왜 W냐면 일본말로 웃다가 와라우거든. 그러니까 와라우라서 WWW 이러면 이렇게 크크크크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일본에서는. 그래서 여기 있고 마지막 그 댓글도 눈에 보인다. 안락사 기계 가져다 놓고 당장 죽으라면 쉽지 않은 할 새끼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래 뭐 다들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 뒤로는 배가 처불놈 개 같은 놈들 스시냐고 바로 옆에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일본에서도 힘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보통 남자들에게 굉장히 더 가혹해진 느낌이 있잖아. 시대가 분명히 좋아졌어. 가장 풍요로워졌고 그리고 가장 사람이 만나기 좋아졌는데 그 결과가 보통 이하의 남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 거의 그 도태로 이어지게 된 거야. 여자들이 선택권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 잘하는 거 있잖아. 옛날에는 결혼을 못한 남자가 한 5% 정도였어. 옛날엔 한 20년 전에는 한 5%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지. 생애 미연도 점점 늘어나는 건데 이 여기가 늘어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이 사회가 굉장히 이제 SNS로 굉장히 발달되면서 커넥션이 좋아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자들의 그 보통 여자들의 파워들도 무한대로 확장이 돼버리거든. 이걸 내가 항상 뭐라고 한다? 뮤직 파워의 무한 확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엔 일본에서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여자들의 선택권은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보통 이하의 남자들은 약간 이제 선택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그래 나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게 나는 항상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야 네 인생 너한테 인정받으라고 내가 항상 얘기를 했잖아. 그 옛날에 내 그 술 먹고 와가지고 존나 짜증나가지고 하도 그래가지고 술 먹다가 니들한테 좀 제발 인정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나 역시도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반필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초치카가 될 수밖에 없어 이제는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가운데서 이게 뭐 여자한테도 나중에 큰 문제가 오겠지. 여자들한테도 분명히 문제가 오겠지만 근데 남자들한테도 문제가 오는 게 결국에는 남자들 내가 항상 얘기한 게 남자의 인생은 소모당하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 나름 만족스러운 분들이 있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남자는 항상 인정의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선천적으로 남자라는 새끼들은 그냥 준내 그 마조 경향이 준내 강해. 그러니까 마조히스트 경향이 강하니까 그 고통 같은 결혼 생활을 버티면서 가족을 부양해 온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남자로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 그래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 봐. 옛날에는 여러분 나 있잖아. 이렇게 상투 틀었잖아. 상투. 야, 나 상투 못 틀어 옛날에는 막 이러면서 어바니 넌 장가도 안 간 놈이 무슨 금방지게 상투를 트노. 옛날에는 상투는 못 틀었단 말이야.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 됐을 때 그때 사회의 그런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게 있었거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전반적으로 이게 쉽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선천적 마족을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 알지만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이게 내가 늘상 말하는 여자들의 되게 단단한 바닥이 무너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야. 그게 그래갖고 이런 거 보면 내가 좀 짠한 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뭔가 좀 경험을 해봐야지 미련도 안 남고 그러는 건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나가는 돌멩이 마냥 지나가는 돌멩이 마냥 그런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그래서 이게 참 내가 안타까운 게 남자들은 이게 나는 근데 제일 불쌍한 게 그게 불쌍해. 타고나는 걸로 정해진 게 너무 많아. 뭐 여자들도 키 본다고 해야 뭐 재벌가들은 본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재벌가들은 여자 키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남자들 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남자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야. 하나의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뭐 이재용이 형이나 아니면 정용진 회장 보면 얼마나 뽀대나 키가 크니까. 근데 이 키 유전자가 섞이는 게 아니라 한쪽이 몰빵이 되거든. 그래서 내가 내 동생 선주도 키가 거의 170 정도 되는데 걔 남동생도 170 정도 돼.
한쪽으로 몰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키 큰 사람을 이게 자꾸 요즘 들어서는 좀 키 큰 여자를 이세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긴 한데, 근데 여자는 키 작아도 이쁘면 그만이잖아. 근데 남자가 키가 작아지잖아. 그러면 내가 보기에 인생 난이도가 원래 남자 인생이 되게 힘든데 10배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나도 이게 존나 불쌍하긴 한데, 근데 뭐 결국엔 내가 말하잖아. 사람은 자기가 가진 패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자기가 낼 수 있는 패 안에서 최고의 패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데, 또 그게 문제는 말처럼 또 쉽지는 않다는 게 문제지. 그래서 뭐 이런 걸 보면 나도 뭐 이게 사실 그래. 그래도 해라. 그래도 뭐라도 해라. 라고밖에 이렇게 할 말은 없긴 하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무력화된 남자들, 현대사회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러니지. 정말로 세상이 좋아졌는데 더 고립돼 가고 있는 거지. 그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까운 거긴 한데,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이게 이제 이게 한국의 미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쪼록 뭐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래도 항상 그러잖아. 우리가 뭐 나도 이제 결국에는 다수의 보통 사람들의 인생을 존중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부디 괴물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거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면서, 적어도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항상 말했잖아. 네가 생각할 때 그래도 네가 야,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은 여러분이 해야지. 응? 그 정도 하면 나아질 거니까. 아무쪼록 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는 거에 분노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묵묵히 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웃긴 게, 아까 그 약한 남자 그 올리나 보면 전부 다 애니프다다, 그치? 만화 너무 많이 보지 말고 밖에 나가, 이 새끼들아, 알았지? 어? 만화는 그건 나중에 보고 빨리 나가, 알았지?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